산업안전기사 필기 2022년도 1회차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과목 8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전기 화재의 종류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소화대책은 총 4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A급 화재는 일반 화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B급 화재는 유류나 가스 화재. 그 다음에 C급이 전기 화재가 되겠고 D급 화재가 금속 화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 체크해주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와 같은 혼합가스의 폭발 범위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지금 폭발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연소의 폭발 한계값을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먼저 용적의 비율, 그 다음에 폭발 하한계를 먼저 구하고 폭발 상한계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먼저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폭발 한계의 공식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발 한계는 L로 적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선을 한번 그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분모와 분자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분자에 들어갈 것은 무엇이냐면 용적 비율이기 때문에 전체를 100%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는 전체를 100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각 공기의 부피, 그 다음에 폭발 한계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L1분의 V1 플러스 L2분의 V2 4개가 있기 때문에 4개를 적어주면 됩니다. 플러스 L4분의 V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V 값은 용적의 비율을 대입해주면 되고, 이때 L 값은 폭발 하한계를 구할 때는 하한계, 그 다음에 상한계를 구할 때는 상한계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폭발 하한계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발 하한계 L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그대로 다시 한번 선을 긋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용적 비율은 전체 100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분자에는 그대로 100을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부터 보게 되면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으로 나눠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메탄의 용적 비율은 70이기 때문에 70 나누기 하한계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5. 그 다음에 에탄은 15%의 용적 비율을 가지고 있고 폭발 하한계는 3. 그 다음에 프로판은 용적 비율이 5로 주어져 있으며 폭발 하한계가 2.1. 마지막으로 부탄의 용적 비율은 10으로 주어져 있으며 폭발 한계는 1.9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3.7532 볼륨 퍼센트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상한계도 똑같이 구해주면 됩니다. 상한계도 한번 구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선을 하나 긋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등호를 긋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상한계도 마찬가지로 전체가 100이기 때문에 100. 그 다음에 메탄은 마찬가지로 용적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70 나누기 상한계인 15. 그 다음에 에탄은 15 나누기 12.5. 그 다음에 프로판은 5%의 함량을 가지고 있고 상한계는 9.5. 그 다음에 부탄은 10에 대한 부피를 가지고 있고 8.5에 대한 상한계를 갖습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13.2110 볼륨 퍼센트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문제에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폭발 범위는 3.75에서 13.21 볼륨 퍼센트가 된다. 즉 1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8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할 때 단위 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 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의 안전거리는 설비의 바깥면으로부터 약 몇 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는가? 자, 이것은 10m 이상이 되어야 되고, 추가적으로 플레이어 스택, 그 다음에 저장 탱크의 바깥면, 그 다음에 사무실 등의 바깥면이 나왔을 경우에는 20m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은 전체적인 것을 외운다기보다도 포인트가 되는 부분만 외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설비의 바깥면일 경우에만 10m고 나머지는 모두 20m 이상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8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질의 종류에서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에 해당되는 거. 자, 이것은 개론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암기법이 있었습니다. 자, 폭발한 유기과산화물, 유기과산화물이기 때문에 폭발한 유과를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폭발한 유과. 자, 유과가 폭발했기 때문에 엄청 위험한 상태가 돼서 내가 아찔해하니
이렇게 외워줬었죠. 따라서 첫 번째,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당연히 유기과산화물이 먼저 포함이 되겠죠. 유기과산화물. 그 다음에 아질의 아는 무엇이냐면 아조와 디아조 화합물. 그 다음에 찔해는 무엇이냐면 질산이 들어간다 생각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질산 에스테르류. 자, 그 다음에 하니의 하는 무엇이냐면 하이드라진. 그 다음에 니는 무엇이냐면 니트로 혹은 니트로소 화합물이 되겠습니다. 니트로, 니트로소. 자, 이렇게 외운 다음에 문제에서 골라내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보게 되면 리튬은 해당되지 않고 아조, 디아조 화합물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9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각 물질에 해당하는 위험물질의 종류 또 나왔네요. 옳게 연결한 것은 무엇인가? 1번 아세트산이 농도 90%일 경우 부식성 산류로 구분이 된다. 자, 이때 부식성 산류에서는 농도가 20% 이상인 경우와 60% 이상인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때 아세트산, 불산, 인산은 농도가 60% 이상일 경우 부식성 산류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나머지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자연 발화가 쉽게 일어나는 조건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자연 발화는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발화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위 온도가 높으면 당연히 쉽게 발생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열의 축적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자연 발화이기 때문에 열 축적이 크다는 것은 자연 발화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적당량의 수분이 존재할 때 미생물의 분해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자연 발화가 됩니다. 따라서 3번 보기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어느 정도 수분이 존재해야지만 미생물이 발화 현상을 일으켜서 자연 발화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분을 비교했을 때는 자연 발화와 정전기 상태를 많이 비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전기라는 것은 수분이 존재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습도가 높아져서 정전기를 방지할 수 있지만, 자연 발화의 경우에는 이렇게 수분이 존재할 경우 자연 발화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표면적이 작을수록이라고 했는데, 표면적이 넓을수록 자연 발화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된다라고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비점이 낮은 가연성 액체 저장 탱크 주위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당연히 주변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부의 비등 현상으로 인해서 압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탱크가 파열되면서 그 내용물이 증발 팽창하면서 발생되는 폭발 현상이 발생되게 되는데, 이것을 BLEVE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UVC와 비교해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UVC에 대한 내용을 한번 교재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비교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2년도 1회차 5과목의 기출문제는 여기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